안녕하십니까. 파이썬 6장 1절 구문 오류와 예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오류가 있는데 오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기본 예외 처리,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이제 그런 예로 try exception 구문과 try exception else 구문, 그 다음에 final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구문, 문법 오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할 건데, 이제 예외를 런타임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런이 이제 실행하다는 뜻이죠. 실행 시간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예외가 발생 가능성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셉션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 5장 마지막 절에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로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로컬 지역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데 그 변수인 카운터가 할당 뭐 배정 받기 전에 레퍼런스 참고되었다, 즉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언되기 전에 사용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문법이 문제가 있고 그 문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류를 해결할 것인가를 이런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오류에는 크게 구문 오류가 있고 런타임 오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예외 이렇게 있는데, 자, 구문 오류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발생되는 오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문법 오류입니다. 문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파이썬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법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오류고요. 런타임 오류 또는 예외는 뭐냐면 프로그램, 문법적으로 맞긴 한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로 런타임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런타임이 실행되는 중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이제 뭐 미국 사람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 영어로 얘기하는데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어순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철자를 틀리게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스튜던트인데 스튜어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가 틀린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겠죠. 이런 것들은 구문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 오류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다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은 뭐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문장은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상황. 이게 런타임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그젬플 한번 보여드리면 구문 오류, 아까 문법 오류가 돼 있는 건데, 프린트 함수는 당연히 문자열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거나 내지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닫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이럴 때 오류가 발생을 하죠. 특별히 구문 오류는 통합 개발 환경, 즉 IDE,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얘네들 검사할 수 있어요. 문법은 얘네들이 정해진 문법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어디에서 문법이 생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생겼을 때 빨간 줄이 밑줄이 그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얘가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류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텍스 에러라고 얘기하고 구문 오류가 신텍스 에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예외 또는 런타임 오류, 실시간 실행 시간에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한 문장 한 문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프린트문 출력하고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의 두 번째 값을 뭐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위에서 선언이 안 돼 있어. 우리 항상 변수는 선언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두 번째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define, not defin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스트 A는 뭐 빈 공간이다 라든지 아니면 1, 2, 3, 4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실행을 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C를 구하는데 C가 뭐냐면 A 나누기 B예요. 근데 A는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고 B도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아요. 근데 당연히 이 B는 뭐 0은 안 들어가겠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0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으로 나눌 수 있는 수는 없거든요. 0으로는 절대 못 나누거든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죠. 실행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프로그램 짤 때는 모르는데, 그죠? 실행할 때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런타임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요걸 말 그대로 선언해주고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외가 아까 0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0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예상 가능하죠. 물론 이제 이것도 예상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거는 당연히 0으로 나누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코드상에서 처리하는 방법,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외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예외 처리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건문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트라이 구문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번 장에서는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자, 실질적으로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걸 가지고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입력하려고 하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조건 입력되면 그 문자열을 들어와요. 이 문자열을 in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1, 2, 3이 들어오면 이 1, 2, 3을 숫자로 바꿔줄 수 있는데, 만약에 1, 2m, 12m라고 되어 있는 이건 때문에 이 문자열이 숫자가 안 되겠죠. 그럼 이러면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만 입력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잘못 입력해서 단위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예상치 못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상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7cm라고 되면 여기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를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입력을 받아요. 받고 인트형으로 변환하기 전에 입력받은 애가 is digit 숫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숫자다. 그러면 그걸 변환을 해줘요. 숫자로 변환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되고, 숫자가 아니다. 뭔가 문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니니까 이 if문에서 거절이 되겠죠. false가 됩니다. false가. 그러면 else문이 동작이 될 거고, else문에서 정수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고 하고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입력받게끔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를 입력하게 되면 계산이 될 거고, 정수가 아니면 이렇게 이런 문자열로 출력해서 네가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트라이 인셉션 구문인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뭔가를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if문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짓이 되면 else문을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자리가 요 자리고, 물론 사실 요 자리가 아니고 요 자리가 들어가야 돼요. if문은. 그러니까 try 대신에.
그리고 요거 대신에 else가 들어가고 거의 이제 1대1 대응처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ry에서 먼저 숫자를 입력받고 그걸 뭐 정수형을 try를 하는 거, 이게 형변화를 하는 거.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이 밑에는 실행 안 되고 바로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는 거죠.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 넘어오는 거예요, 바로. 자, 네, 여기 드라이 인셉션 구문과 패스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외가 발생됐을 때, 뭐 예외 코드가 발생되기 전에 그것이 예외가 안 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다.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안 되면 안 되는데 진행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쓴다? 그냥 그걸 스킵하라는 얘기죠. 문제 생기는 부분만 스킵하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인섹션 에러가 생겼을 때 패스해라. 그냥 넘어가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스트에 숫자도 있고 문자열도 있습니다. 물론 다 문자열이에요. 큰 따옴표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사실 이제 요걸 가지고 반복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수형을 바꿔라. 시수형을 바꾸라고 했는데 시수형으로 바뀌어지면 그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에러가 생기면, 즉 여기서 문자열이 들어와서 에러가 생기면 여기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요 값이 요 리스트에 추가가 안 되겠죠. 얘 실행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스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것들은 스킵하고 다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try 인섹션 구문 뒤에 else 구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 else 구문은 뭐냐면 여기 에러가 발생할 코드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에 실행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는 요것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실행되거나 요거가 실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 요거,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에 실행되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구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것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요거 실행된다면 그 다음은 실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데 뭐 가독성은 더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요 else가 없다고 해서 그 밑에 게 실행 안 되는 게 아니죠. 이거 프로그램 강제 종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else문 이렇게 쓰는 건데 아까는 요 내용들이 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에러가 안 되면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수행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고, 요건 else 구문에 따로 빼서 실행되게끔 해준 겁니다. 자, 파이널리라고 하는 요 구문은 뭐냐면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반드시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반드시 수행하는 코드예요. 발생하든 말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파이널리를 쓴다. 자, 여기 보시면 숫자를 변환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요게 실행될 거고, 문제가 있으면 요게 실행될 거고, 문제가 없으면 요게 실행된 다음에 요것도 실행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얘하고 얘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도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다면 요거 실행 안 되고,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 안 되고, 요거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1번, 2번, 3번이 실행될 거고, 문제가 발생되면 여기 X 표시는 실행 안 되고 동그라미만 실행되겠죠. 자, try 구문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인섹션 구문이나 파이널리 구문을 함께 씁니다. 뒤에 한번 언급이 될 거고요. else 구문은 반드시 인섹션 뒤에 예외가 발생하면 요것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얘 다음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뭐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정리해보면 요것이 일반적이고
else 구문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고, 파이널리를 써야 된다면 이렇게 쓰면 되고, else문하고 파이널리를 같이 써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셉션 구문을 안 쓰고 파이널리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하지만 try 단독으로는 쓸 수 없다 이 얘기죠. 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뭐가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 인셉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셉션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try 나오고 else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파이너리에 대한 오해인데요. 파이너리는 보통 파일 처리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오픈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쓰기 위해서 열어요. 여는데 뭐 열 수도 있지만 못 열 수도 있어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읽기를 위해서 열었을 때 그 파일이 없으면 읽지를 못하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디스크를 읽는데 디스크에 에러가 생겨서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오픈 함수를 실행했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USB를 안 꽂고 USB 있는 파일을 읽으려고 하거나 쓰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여하튼 그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인셉션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파일을 닫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예외가 발생 안 했으면 여기 구문이 동작이 될 거고, 그러면 파일을 닫혀졌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생기면 뭐 열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에러가 생긴 이유를 출력할 거고, 그럼 그때는 당연히 파일이 닫혀 있겠죠. 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열었어요.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 실행 안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일은 열었지만 그 뒤에 있는 문장에 의해서 예외가 발생해서 요것이 실행이 됐고, 그러면 요것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파일은 열려진 상태죠. 즉 닫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파일을 닫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파일을 열었어요. 열었고 그 뒤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요것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아니 다시 여기 에러가 발생하면 요것이 실행되고, 그리고 반드시 요것이 실행돼요. 그래서 파일을 닫습니다.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바로 여기로 다이렉트 들어와서 여기서 파일을 닫겠죠. 어찌됐든 예외가 발생하든 예외가 발생하지 않든 파이너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행이 돼서 결국은 파일을 닫아지는 거고, 그래서 파일이 닫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true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파이너리를 안 쓰고 맨 마지막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도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이너리 키워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파이너리를 써야 될 이유를 그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요런 예일 때 이제 파이너리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리턴 키워드가 들어오면 이거는 중간에 수행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리턴을 만나잖아요. 리턴을 만나는 순간 나가요. 함수로 호출하는. 그러니까 이 뒤에를 실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턴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리턴 만나면 이 뒤에 수행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파이너리를 쓰게 되면 리턴을 만나는 순간 여기서 끝내더라도
얘까지는 수행하고 끝낸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리턴을 만나더라도, 즉 중간에 탈출을 하더라도 요건 반드시 수행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리턴이 나왔을 때 꼭 파이너리를 통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써야 될 필요가 있다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파일을 열었어요. 파일을 열었는데 파일 열고 나서 리턴을 했어요.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려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파일이 안 닫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일을 닫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리턴을 만나서 빠져나가기 전에 파이너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요거 수행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 파일을 닫는 함수가 반드시 수행되게끔 해주는 거죠. 자, 반복문하고 같이 쓸 때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복문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그 뒤에 거 수행 안 하고 바로 반복을 끝내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이너리를 쓰게 되면 브레이크를 만나도 얘를 수행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이나 리턴, 함수에서는 리턴, 반복문에서는 브레이크문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파이너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걸 수행한 다음에 실행한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도 아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일 겁니다. 이거는 뭐 C언어나 이런 데서는 언급이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보면, 자, 구문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말이 안 된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구문 오류라고 하고, 자, 예외 또는 런타임 에러는 뭐냐면 프로그램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고, 이런 것들은 트라이 구문을 이용해서 트라이 캐치 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라이 구문을 통해서 예외가 발생할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원하는 순간에 끝내고 싶을 때, 즉 중간에 끝내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영체제다. 운영체제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게 프로그램이 중간에 문제 생겼다고 끝내지 않게끔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는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여기 트라이 구문을 써서 예외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제 조건을 통해서 예외 처리할 수도 있지만 트라이 구문을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고급 언어에서는 다 트라이 구문을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확인 문제인데요. 구문 오류와 예외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문 오류는 문법적인 오류고 예외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얘기한다고 했었고요. 자, 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금 요 앞에는 지금 문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 인덱스는 뭐냐면 특정 값이 있는 위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있죠. 0번째에 있다고 해서 0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0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번째에 있죠. 네 번째에 있으면 첨자는 뭐예요? 3이죠. 3이 리턴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이 위치를 리턴하라고 했을 때 1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 먼저가 아니고 맨 앞에 있는 거의 위치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덱스 함수가 있는데 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첨자를 찾고 싶은데 리스트에 없는 값을 접근하려고 한다면 밸류 에러 예외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을 이용하는 방법, 트라이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문제란 얘기죠. 이 빈칸을 채우라는 얘기죠. 이 빈칸을. 자, 이 부분을 조건문을 쓴다면 어떻게 쓰면 돼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요걸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없으면 이제 else를 쓰는 거죠. else.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트라이 구문을 통해서 여기 트라이라고 쓰면 그냥 트라이라고 쓰면 끝나는 겁니다. 예외 요걸 시도해서 요게 만약에 없으면 예외 처리가 된다고 했죠. 예외가 발생하면 그때 여기 인셉션 구문이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된다. 즉 요거는 예외 처리를 조건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트라이 인세트 구문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실행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 프로그램 돌렸을 때 잘 코딩을 했으면 뭐 트라이 구문이라든지 조건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안 나왔으면 이제 문제 잘못 푼 것이죠. 자, 이것으로 6장 6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